자, 안녕하십니까. 이노쌤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이거 나와. 합쳐서 90도가 되는 각 정리하기. 뭐 잘 푸는 학생들도 있는데 엄청 헷갈려 하죠. 그래서 이걸 일단 정확하게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부터 보고 오시죠. 자, 뭐 잘 풀어 보셨나요? 그래프가 있죠?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일단 4분원이 있죠? 4분원 이렇게 생겼다고 할까요? 4분원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 4분원을 중심을 기준으로 잘게 자르죠? 10등분을 한다고 했습니다. 10등분. 그렇죠? 이렇게 10등분을 하게 되는 거죠. 계속 갑시다. 마지막에 이렇게 10등분이 되는 거죠. 사실은 90도를 16분하면 그냥 뭐 10도씩이죠. 요거는 뭐 특별히 어렵지 않은데 10도라고 생각은 하되 일단은 10등분을 했구나. 그래서 총 10등분이 있다. 그럼 요 한 등분 기준 반대쪽이 9등분, 뭐 2등분 기준 반대쪽이 8등분 이렇게 이제 상대적인 개수를 좀 생각하셔가지고 관계를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가 P죠? P1, 뭐 P2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얘가 이제 P9 여기가 P10번째 얘는 이제 특별히 뭐 Q라고 한대요. 여기는 원점이고 됐죠? 자, 기억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보면 기억이 풀리면 니은은 자동으로 해결이 되니까 일단 기억부터 좀 면밀히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쓸까요? 기억? 자, 사인 제곱 세타 여기까지는 뭐 괜찮아. 사인 제곱 2세타 어머 늘어나네. 여기는 뭐 사인 제곱 3세타겠죠. 가다 보면 마지막에 이제 9세타가 있을 텐데 우리는 이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요 앞에 있는 상황까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세타가 먼저 나와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이게 이제 9세타가 되는 상황이겠죠. 이렇게 얼마냐? 그럼 얘는 이제 사인 10도의 제곱, 얘는 사인 20도의 제곱, 30도의 제곱인데 이게 특수각이 아니니까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정리를 하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갑니다. 잘 보세요. 이 녀석 세타죠. 얘는 9세타입니다. 둘이 더하면 이제 10세타 되는데 이 이제 90도를 우리가 이제 열등분한 거니까 사실은 이제 10세타가 이제 90도가 되는 거죠. 즉 2분의 파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세타가 모이면 90도가 되는 거니까 얘랑 얘랑 더해서 90도야.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얘는 결과적으로 그럼 90도, 즉 2분의 파이에서 세타를 한번 뺀 것과 똑같구나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랑 얘. 그리고 그 앞에 거 이게 2세타잖아요. 근데 또 이거랑 더하면 정확하게 또 10세타, 즉 90도가 되는 거니까 이것도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얘도 이제 90도에서 2세타를 뺀 것과 같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애들이 앞에서부터 뒤에서부터 번갈아 가면서 대응돼 가면서 그 합이 항상 90도가 이루고 있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 된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볼 텐데 일단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게 이거죠. 만약에 이 사인, 그렇죠? 사인 알파가 있고 그 다음에 사인 베타가 있을 때 얘네들의 합이 90도인 상황이다. 그렇죠? 그러면 방금처럼 이 베타 대신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결국 사인 베타를 구한다는 거는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구하는 것과 같죠. 이렇게. 그러면 얘는 이걸 정리하면 뭘로 바뀌냐? 코사인 알파로 바뀝니다. 알겠죠?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공부를 하고 오셔야 됩니다. 알겠죠? 바뀌죠? 이게 정리된다고. 그래서 하나가 사인 알파, 하나가 사인 베타일 때 한 녀석에 대해서 나머지 한 녀석이 90도 빼기 알파 각처럼 표현이 되면 결국 얘는 코사인 알파로 바뀌는구나. 알겠죠? 코사인 알파로 바뀌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사인 제곱 알파가 있고 더하기 또 사인 제곱 베타가 있을 때
이 둘의 관계가 만약에 합쳐서 90도가 되면 이게 자연스럽게 코사인 알파로 바뀝니다. 그리고 제곱이니까 얘도 제곱이야. 그래서 무조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라는 거. 알겠죠? 합쳐서 90도야. 그럼 얘가 코사인 알파로 바뀌어. 제곱이기 때문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돼서 1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풀어볼까요? 그럼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관계가 이거니까 결국 얘는 그렇죠? 코사인 세타로 바뀌죠. 그렇죠? 코사인 세타. 근데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코사인 세타. 알겠죠? 이렇게 바뀌고 얘도 똑같아요. 얘도 결과적으로 코사인 2세타의 제곱으로 바뀐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짝지어지면 1이야.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또 짝지어지면 1이야. 그래서 다 1이 돼요.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게 몇 개냐? 9개잖아요. 그죠? 9개. 9개. 홀수개. 그러다 보니까 짝을 지으면 정확하게 4세트가 나오면서 하나가 딱 남죠. 그렇죠? 4개. 양쪽에서 번갈아서 4쌍이 나오고 가운데 한 쌍이 남습니다. 한 쌍. 그 남는 걸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4쌍이 양쪽에 다 더해져서 1이 되는 거니까 그 4쌍의 합은 1. 그래서 4. 거기다가 가운데. 그렇죠? 가운데가 몇 세타냐면 5세타겠죠. 사인 5세타. 그 제곱이죠.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10세타가 90도. 그러면 5세타는 얼마? 45도죠. 그래서 사인 45도에 대한 제곱. 그럼 얼마예요? 사인 45도가 2분의 루트 2니까 제곱하면 2분의 1이겠죠.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된다? 4 플러스 2분의 1. 그래서 2분의 9가 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기억도 2분의 9. 그쵸? 이게 참이죠. 참. 기억에서. 자,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정리를 해서 풀어내시면 됩니다. 니은도 사실 별반 다를 바 없죠. 얘도 이제 코사인 뭐라고 되어 있죠? 제곱 세타죠. 코사인 2세타의 제곱 똑같이 가죠. 코사인 3세타의 제곱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얘처럼 코사인 9세타의 제곱으로 끝나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제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와 같기 때문에 얘 역시 사인 세타로 바뀌죠. 제곱이니까 얘도 제곱이겠네요. 그래서 얘도 둘이 더해서 1, 둘이 더해서 1 이렇게 가죠. 그리고 얘도 이제 마지막에 다 더해서 4가 되면서 마지막에 이제 코사인 5세타 요거의 제곱이 남을 텐데 어쨌든 이것도 45도니까 2분의 루트 2 제곱하니까 2분의 1이죠. 그래서 더한 값이 얼마다? 위의 상황이랑 똑같을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니은도 사실은 맞는 얘기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모두 다 맞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기억, 니은이 참이고 디귿이 문제죠. 디귿. 이 디귿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일단 잠깐 칠판을 좀 정리해놓고 디귿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울게요. 자, 디귿 한번 풀어볼까요?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죠. PI라고 하는 이 PI는 1부터 차례로 들어가면서 이 점들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뿅뿅뿅 이렇게 점들. 그래서 이제 I에 대한 소개를 하죠. I는 1부터 차례대로 더해서 이제 9까지. 즉 얘네들이 전부 다 이제 얘네들을 표현하게 되는 애다라는 얘기고 그 각각의 좌표를 이렇게 설정한다고 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좌표를 x1, y1이라고 할 것이고 얘는 x2, y2라고 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래 놓고 갑자기 묻는 게 분수값을 묻죠. 근데 이 분수에 보면 분모가 x좌표 그리고 여기 또 x좌표 이렇게 곱해져 나갑니다. 여기까지. x좌표를 다 구하라는 얘기죠. 곱하고 y 이렇게 되나요? 그렇죠? 이렇게. 도대체 뭘 하라는 얘기냐? 도대체 이게 무엇냐? 일단 이거는 이걸 알고 계셔야 되죠. 삼각함수의 정의에서 모르시면 안 돼요. 삼각함수 정의에서 만약에 세타라는 각에 대한 동경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R이라고 하자. 여기 점이 하나 잡힐 거 아닙니까? 그 점을 x, y라고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이 각에 대한 탄젠트의 정의가 x좌표에 대한 y좌표의 비율이죠. 즉 x분의 y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이게 탄젠트의
정의죠. 그렇죠? 이걸 탄젠트라 한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각도에 대한 좌표의 x랑 y의 비율. 그렇죠? 사실은 이 r값이 길어지던 짧아지던 이 점의 xy 비율은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으로 탄젠트를 구하던 얘보다 짧은 걸로 탄젠트를 구하던 어차피 탄젠트 값도 똑같아요. 결론은 이 구성 중에서 얘네 있죠. x1분의 y1. 얘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 x좌표랑 이 y좌표를 나눈 값이죠. 즉 x좌표랑 y좌표를 나눈 값이야. 즉 탄젠트 세타. 즉 여기는 요각이 세타 아닙니까?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바 바로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렇죠? 탄젠트 세타. 그러면 그 뒤에는 얘네 x제곱분의 x2분의 y2죠. x2분의 y2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요 점에 대한 x좌표분의 y좌표. 근데 이 점은 2세타죠. 2세타. 2세타에 대한 탄젠트 값이 된다. 그래서 여기 곱하기 탄젠트 2세타. 이렇게 변형이 돼 가는 거죠. 얘가 이제 x9분의 y9까지 되니까 얘가 곱해지다 보면 마지막에 어디까지 곱해지느냐? 탄젠트 8세타. 그렇죠? 곱하기 탄젠트 9세타. 이렇게 끝에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의 의미가 이 분모 분자를 하나씩 추려가지고 독립시켜 보면 각각이 결과적으로 각 세타에 대한 탄젠트 값을 의미하더라. 그래서 8세타, 9세타까지 떨어지는 거죠. 그럼 이걸 이제 정리를 하는데 아까는 이제 사인 하나, 코사인 하나 이렇게 봤잖아요. 지금은 탄젠트로 보는 거죠. 얘랑 더해서 역시 지금 90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 9세타를 이리 해석해도 되는 거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그런데 탄젠트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됐을 때 얘가 어떻게 변형되느냐? 이렇게 돼서 탄젠트 분의 1이 되는 거죠. 세타는 요거.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시면 앞담은 반드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 요 8세타도 둘이 더해서 90도가 되는 거니까 10세타가 90되잖아요. 그래서 요 녀석도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탄젠트도 정리했을 때 역시 뒤집어져서 탄젠트 2세타분의 1로 정리되더라. 그러면 얘랑 역수 곱해서 1, 그 다음 것도 역수 곱해서 1, 다 역수돼서 곱한 게 1이죠. 단 9개 중에 가운데 하나 탄젠트 5세타가 남게 되는 거니까 이 결과는 일단 다 곱해서 이제 1이 되고 실제로는 5세타 하나만 단독으로 남게 되죠. 근데 이게 어차피 45도잖아요. 어차피 탄젠트 45도는 1이 될 것이다. 됐죠?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5번도 맞는 거죠.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각의 합이 90도가 되는 경우에 어떻게 정리해 나가는지를 보여드렸죠. 사인 제곱이나 코사인 제곱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 탄젠트까지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서로 간의 정리가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거. 나머지 문제들은 정확하게 한번 또 풀어보셔가지고 요거 혹시나 출제되었을 때 망설임 없이 풀 수 있도록 이거 뭐 다 고민하면서 하나하나 확인하다 보면 또 시간이 모자라서 다 풀지도 못하고 시험이 끝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까요?